자, 고2 내신 파이널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지난번 1차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특강 했을 때 내신 대비서로 다뤄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하는 거 좀 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우리 내신 대비서 속에 있습니다, 문제가. 그 다음 2번은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상수 A, B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로그 3.71 이 값이 0.5694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가조건을 한번 볼게요. 가조건을 보면 로그 371. 자, 이게 A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요 숫자 배열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지금 소수 부분이고요, 그죠? 자, 얘는 숫자 배열이 똑같은데 A 값이 얼마일까요? 정수가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정수가 세 자리 숫자면 이 로그, 상용 로그 값은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와야겠죠. 정수 부분이 2고 요 숫자 배열이 똑같으면 이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5694라는 값이 바로 A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쉬운 거다, 그지? 나 조건은 로그 B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4306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자, 그럼 이거 한번 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306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한번 구별을 하려면, 이게 지금 소수 부분이 음수로 나타내야 했으면 이거 소수 부분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정수 부분에서 한 개를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0.4306을 빼게 되면 0.569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용 로그 값에서 마이너스 2의 의미가 뭐냐면 소수점 아래쪽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로 시작을 한다는 소리고요. 이 소수 부분이 0.5694면 이 숫자 배열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B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얼마가 되겠어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371 구조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0.0371 요게 B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2.5694 이거 A 값, B 0.0371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더하기 3은 0, 그 다음에 얼마죠? 6 0.6065 아, 바본가 봐. 2 더하기 0은 2인데, 그지? 2.6065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이것도 되게 단순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 X값이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얘들 둘이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X를 제곱한 다음에 4를 뺀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제곱한 다음에 4를 뺀다고 생각해봐. A의 이거 제곱되면 얼마지? 1제곱이 되겠죠. 얘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원래는 이걸 제곱했을 때 플러스 2라는 상수가 나오는데 4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전체의 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지금 쌤이랑 구해놓은 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x 더하기 루트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제곱이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A라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 여러분, 0과 1 사이에 있다. 얘 한번 봐봐.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다가 얘는 루트를 씌워내잖아, 그치?
그럼 얘도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다가 루트를 씌우네. 역수죠. 그쵸?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에게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A 값 또한 0하고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얘를 역수했을 때는 오히려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당연히 양수가 아닌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X가 누구였냐면 이거잖아요. 적어볼게.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그럼 얘들 둘이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사라지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얘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A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쌤이랑 좀 천천히 풀어 가보도록 할게요. 뭐 칠판 공간이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fx를 한번 보세요. fx는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반적인 것들은 뭐 우리가 90도라든지 180도라든지 270도 이런 각들이 주어져 있어서 각 변환하는 게 조금 수월했지만 이 4분의 3파이, 4분의 파이 같은 것들로 각 변환하는 것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황하지 말고 이 x 빼기 4분의 3파이를 그냥 세타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자, x 빼기 4분의 3파이를 쌤이 세타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세타 플러스 4분의 3파이로 변할 거고 여기서 지금 x 빼기 4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x 빼기 4분의 파이는 세타 여기서 4분의 파이 빼면 이게 4분의 2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로 변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코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 코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 대신 얘를 집어넣는 거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근데 얘는 사인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세타랑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셨던 문제들이랑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통째로 한번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이 값이 아까 이렇게 바뀐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k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사인이 섞여 있을 때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돌려야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차식 구조로 쌤이 다시 한 번 더 배열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식이 딱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뭐 x 값의 범위가 딱히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봐봐. 내가 요거 사인 세타를 커다란 x로 치환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큰 x 제곱 플러스 큰 x 더하기 1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치환한 범위를 적어 주셔야 되니까 사인 세타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차 구조가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라지 x 값이 2분의 1인 지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요쯤에 있을 거고 1은 이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서 최대 최소는 당연히 여기가 맥스, 여기가 미니멈이 되겠죠. 그쵸? 자,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이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럼 2분의 1을 대입해 볼게.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대입했으니까 4분의 2로 적고 또 이 1은 4분의 4로 적고 플러스 k 최대값이 3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게 4분의 5죠?
따라서 K는 4분의 7이 돼야겠죠. 자,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K는 4분의 7, 키핑. 자, 그럼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K. 근데 K가 4분의 7이니까 이렇게. 그럼 쇽쇽 지워지고 마이너스 1에서 4분의 7을 더하면 4분의 3.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냐 물었으니까 4분의 10, 즉 2분의 5가 있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도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5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이것도 흔한 유형이다. 그쵸? y는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t로 치환하는 것들 많이 해보셨죠, 그죠? 그러면 이 시리즈는 당연히 t제곱 빼기 2가 되고요. 그 다음 얘들은 산술기하 관계에 의해서 t값이 무조건 2 이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걸 t에 관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t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t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5 더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거는 t 값이 2 이상. 그러면 이거는 t에 관한 식이 이렇게 생긴 2차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요 값이 t가 1일 때고요. 당연히 우리는 2 이상에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 2 이상, 요 부분에서 최소값은 여기다, 그치? 그래서 t 자리에 2를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t에 2를 대입하면 4 빼기 4 플러스 3. 그래서 정답은 3.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6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어떻게 적느냐? 2파이 n 플러스 3, 4분면이면 파이에서 어디 사이? 2분의 3파이 사이다, 그죠? 2파이 n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게 3, 4분면의 각의 위치죠. 이때 2분의 세타는 어떤 4분면의 각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잖아요. 파이 m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세타, 그 다음 또 파이 n 플러스 4분의 3파이. 잘 보세요. 4분면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n 자리에 0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4분의 3파이 자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사이에 지금 2분의 세타각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근데 n 값에 한 개씩 키울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파이만큼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반바퀴 돈다는 거죠. 이게 반바퀴 돌아버리면 요 자리에 오길 거고 얘도 반바퀴 돌아버리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4분면 속에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서 요 핑크, 초록, 핑크, 초록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 4분면하고 4, 4분면 나오는 5번을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은요. 쌤이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 7번 잘 보시면 일단 두 번째 줄에 부등식 2분의 1의 fx승과 2분의 1의 gx승과의 관계가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밑이 1보다 작은 거구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지수값이 오히려 더 작은 게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fx하고 gx를 비교하면 gx가 더 작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fx 그래프하고 gx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gx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형성된 공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gx가 더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a가 0보다 작은 부분, 그 다음에 gx가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은 0과 c 사이. 그래서 정답은 2번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풀이. 자, fx가 sin 파이 x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다, 그죠? 쌤이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째 이렇게 그어져서 여기가 y는 3분의 2라고 돼 있고, 요 지점이 알파, 요 지점이 베타, 그 다음에 요 지점이 감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문제에서 직선 y는 3분의 2가 만나는 좌표를 작은 것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더하기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1, 이걸 구하라고 했다, 그치? 자, 차분히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y는 sin 파이 x예요. 그러면 요 파이 때문에 주기가 2가 된다, 그치? 자,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요 포인트는 1,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겠죠? 자,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의 합은 0하고 1의 합이랑 똑같겠지, 그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다? 얘는, 저거 따로 적어 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야.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여기가 베타가 있죠? 여기가 지금 감마가 있어요. 그럼 베타 감마를 합친 거는 1하고 2를 합친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베타와 감마를 합친 거는 1과 2를 합친 3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 그럼 얘 한번 봐봐.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었잖아.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f 알파 플러스 이게 3이고 1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fx는 주기함수죠.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2잖아요. 그럼 주기 2번 깎아내리면 이 4는 없어진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F알파는 얼마? F알파는 쭉 따라가서 3분의 2가 돼요. 이 값이 3분의 2입니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1이었어요. 1. 그럼 1 더하기 2분의 1하면 얼마예요? 2분의 3이다, 그치? F 2분의 3. 그러면 F 2분의 3이면 어디겠니? 어떻게 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에다가 이게 1이지? 여기에다가 2분의 1만큼 가라. 2분의 1? 그럼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않니? 쌤이 잘못했다. F 2분의 3은 여기 대입하면 끝인데, 그치? 그래서 F 2분의 3은 sin 2분의 3파이 sin 2분의 3파이가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8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막 당황하지 않고, 쌤 약간 여기서 실수 잠깐 했었는데, 뭐 큰 실수도 아니다, 그치? 자, 이런 거 잘 찾아서 문제 풀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8번까지는. 자, 그 다음에 9번도 우리 내신 대비서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9번 문제 풀이도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10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x 빼기 3 분의 sin x 더하기 1.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지? 자, 일단 뭐 문제 자체가 힘듭니다. 사인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지만, 사인 코사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본 사람들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 문제 속에 지금 식에 코사인 x가 있죠? 그럼 나는 이걸 라지 x로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 사인 x도 있잖아. 사인 x는 라지 y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제곱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범주가 있지. 그래서 x의 범주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y 범주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그럼 우리가 이 사인과 코사인을 xy, 라지 xy로 바꾸다 보니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원방정식이 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원을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제로. 자, 보세요.
우리가 x 값을 어디로 쓰기로 했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쓰기로 했고,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쓰기로 했는데, x제곱하고 y제곱은 항상 1이 만족이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생각을 해보라 라는 소리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한 저식을 가지고 쌤이 다시 한번 더 여기다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라지 x 빼기 3 분의 y 플러스 1 이 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어쨌거나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쌤이 m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럼 양변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y 플러스 1은 m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거고, 요거 좀 예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m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m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m은 여기서 지금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 이 식은 뭐예요? 직선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무슨 직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다. 그리고 m 값은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최대 최소가 언제이냐 이걸 묻는 거야. 자,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같으면 지금 내가 그래프를 너무 크게 그리다 보니까 이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면 요 라인을 따라가 가지고 한 요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요 라인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인데 이 위에 있는 점들하고 연결을 했을 때 기울기가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가 되겠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접할 때가 기울기가 가장 최고겠지. 요때. 제일 작을 때는 요렇게 접할 때 아니겠어? 요거 두 개가 최대 최소를 담당하는 기울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접근하느냐?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지금 반지름 1이랑 같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mx를 이쪽으로 넘기면 mx 플러스 y 그 다음 또 뭐예요? 아이고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m이 넘어가면 플러스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직선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0,0하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1이 된다. 이런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1 루트 그 다음 00 대입하면 절대값 3m 플러스 1 요 값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이고 그 값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볼까?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좌변은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우변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모아요. 그래서 8m제곱 플러스 6m은 제로. 그래서 8m으로 묶었다고 치면 m 플러스 8분의 6 즉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값 두 개가 0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게 된다. 자, m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m자리에 0 집어넣으면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쌤이 문자를 이렇게 잡았다 뿐이지, 그지? 최대 최소는 결국 이런 두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자, 11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11번은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저런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a라고 하자. 지금 그래프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다, 그죠? 한번 해봐야지 어쩌겠어요. 선생님 그려볼게요. x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개 그릴까?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y는 로그 4분의 1의 x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한 개 나와 있다, 그지? 얘는 y는 2 곱하기 2분의 1의 2x제곱 그 다음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한 개 나와 있죠. 자, 여기가 b라고 돼 있고 c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이 식은 y는 로그 4의 2x. 자, A, B, C 체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점이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자, 다음 중 기니디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삼각형 기역에서 OAC의 넓이는 1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OAC,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A 좌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쭉 따라와 봐. X에 0 집어넣으면 2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A 좌표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밑변을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넓이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넓이가 1이 되려면 이렇게 갔을 때 요 높이가 1이 되면 2 곱하기 1 나누기 2 하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길이가 1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C 좌표 값의 X 좌표가 1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한번 대입해 볼까? 1 한번 대입해 볼까? 어디다가? 요 지금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1 대입했을 때 얼마예요? 여기 1 대입했을 때 로그 4의 2다. 그지?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요 지점에도 x에 1을 대입해 보세요.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같은 y 값을 가지니까 요 좌표는 1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두 번째, 점 B의 x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점 B의 x좌표? 자, 사실 점 B의 x좌표 구할 수 있거든요. 점 B의 x좌표는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점이냐면 이 로그 그래프와 이 로그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로그 4분의 1의 x 그래프하고 누구하고의 교점이냐면 로그 4의 2x 그래프와의 교점이야. 그럼 얘는 4분의 1이는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4를 밑으로 바꿔주고 얘를 x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자, 그럼 얘하고 로그 4의 2x가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라고 해볼까? 그럼 x분의 1은 2x.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2x 제곱이 얼마? 1. 따라서 x 제곱은 2분의 1. 따라서 x 값은 양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b좌표를 따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루트 2 콤마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2분의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로그 4에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 루트 2가 되겠다. 그지? 그럼 얘는 2에 얼마? 2승. 2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면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좌표는 이렇게 딱 구해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점 B의 x좌표를 우리가 스몰 b라고 했을 때 이게 2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4보다 작습니까? 를 물어본 거다. 그지? 그럼 대소관계 비교해보면 대본 알겠죠? 니은도 참입니다. 그 다음 디귿. 점 B에서 y는 x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다. 왜? 우리가 b좌표를 지금 구해놨잖아.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4분의 1. 이게 지금 b의 좌표예요. 근데 y는 x하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너희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x 빼기 y는 0과 이 두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면 루트 2분의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치? 4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1.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 위에 분자는 4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이건 루트 2지. 그치? 그럼 요거 번분수 처리해서 4 루트 2분의 얼마가 돼요? 2 루트 2 빼기 1이 되나요? 맞습니까? 자, 그럼 아래 위로 루트 2를 곱할게. 그럼 4분의 아니지. 루트 2 곱하면 8이 되지. 루트 2 곱하면 얼마? 8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점 B와 X, Y는 X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8분의 8 마이너스 루트 2하고 4분의 루트 2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크냐 물어본 거잖아요. 뭐 이쪽으로 곱하면. 아, 이거 근데 계산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한가? 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 잠깐만 이거 그냥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지금 b좌표를
여기. 아까 우리 x 구했을 때 2분의 루트 2가 나왔었잖아. 그지? 그러면 로그 4분의 1에 2분의 루트 2.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 2분의, 이렇게 고칠게.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앞으로 쇽쇽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맞는데? 아까 제대로 구한 거 맞는데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빼기 y는 0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2분의, 이거 빼는 거잖아요. 그죠? 4분의 2 루트 2 빼기 4분의 1. 이거 하고 4분의 루트 2하고 누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거지. 자, 쌤의 대소관계 비교는 이쪽으로 곱해가지고 여기 2를 적고 여기 4를 곱해볼게요.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게 루트 8에서 1 빼면 한 1점 얼마가 되죠? 이쪽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게 맞아요. 그럼 디귿은 틀렸다, 그지? 자, 대소관계 비교는 다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11번 풀이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제 12번 풀이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이 생긴 애들도 여러분들 대소관계 비교할 때 숫자를 집어넣어서 비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프로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번은 쌤이 한번 써볼게. 0, B, A, 1 이런 관계야. 숫자를 대입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래프 개형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숫자가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쌤이 B 쪽에 3분의 1, A 쪽에 2분의 1이라 생각하고 그래프만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그래프가 누가 있냐면 로그 A의 X 그래프가 필요하고요. 로그 B의 X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개, 여기가 1. 그래서 쌤이 이렇게 잡을게. 그 다음 이렇게. 얘는 y는 로그 3분의 1의 x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고 나서 b가 3분의 1이니까 요 3분의 1을 지우고 다시 로그 bx라고 생각하기, 얘는 로그 ax라고 생각하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0, b, a, 1 저런 순서니까 뭐 b가 이런 데 있다고 치고 a가 이런 데 있다고 치자. 알겠지? 지금 a, 라지 a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로그 a의 b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다가 b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이 값인 거야. 여기가 로그 a의 b예요. 즉 a란 소리죠. 다시 로그 a의 x 그래프가 따라가면 요거잖아. 거기다 b를 집어넣은 거. 그치? 그 다음에 b 값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로그 b의 a라고 돼 있음. 그럼 로그 b의 그래프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요 그래프에 a를 집어넣은 여기다. 그치? 여기가 로그 b의 a, 요게 라지 b.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b분의 a. 여러분들 b분의 a라고 돼 있죠. b분의 a. 얘 어때요? 작은 거 분의 큰 거잖아. 그지? 그럼 얘 1을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 둘 중에 아무 때나 1 넘어가는 걸 집어넣어도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C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뭐 B분의 A가 뭐 이런 데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B분의 A를 어디다가 집어넣은 게 C냐? C는 로그 A의 B분의 A거든요. 로그 A 그래프가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차례대로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연결해서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은 동심원이 있습니다. 좀 못 그렸다, 그지? 다시 그릴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두고, 반지름이 2, 여긴 반지름이 1.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읽어보셨죠? 문제 읽어보시면 P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P점은 요 점을 따라서 이렇게 2t만큼 움직인대. 문제 보면 알잖아, 그치? A 1,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P가 2t만큼 움직일 때 Q도 2t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Q는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랑 똑같이 움직인다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이게 원이 더 크니까 더 좀 작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지? 얘도 2t가 된다고. 그래서 각각의 중심각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P점이 여기, Q점이 여기. 근데 여러분 요거 반지름이 1이잖아요.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은. 근데 중심이 얼마가 돼야지 호의 길이가 2t가 나오냐면 중심각이 2t가 돼야 돼요. 그래야 R 세타 하면 요 호의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중심각이 2t이기 때문에 P의 극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2t, 사인 2t로 형성되게 됩니다. 극좌표기 알죠? 반지름 코사인이 x값, 반지름 사인이 y값입니다. 바깥쪽에 큰 원은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이 중심각이 t가 돼야지 봐봐. 2 곱하기 t는 2t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중심각이 t입니다. 그래서 q의 극좌표계를 써보면 극좌표는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2 코사인 t 그 다음에 2 사인 t 요게 q의 극좌표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하느냐면 P에서 Y축까지 거리. P에서 Y축까지 거리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길이가 P의 X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P의 X좌표.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시면 Q에서 X축까지 거리. Q에서 X축까지 거리. Q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다, 그치? Q의 Y좌표. 그래서 얘들 둘이가 서로 같아지는 모든 T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을 풀면 돼. 코사인 2t와 2 곱하기 사인 t가 만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여러분들 이거 치환하기 힘드시니까 쌤이 요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두 개를 포개 그려가지고 같아지는 부분을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잘 봐. 얘는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라인을 두 개 그릴게. 여기가 2파이. 반 잘라서 파이. 반 잘라서 2분의 파이. 여기는 0. 여기는 2분의 3파이. 자, 쌤이 요거 2 sin t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2 sin t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코사인 2t는요. 코사인 2t는 2 때문에 주기가 반틈 짧아지겠죠.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인데 2로 나누면 파이가 주기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여러분들 실수다. 코사인이 지금 봐봐. 코사인은 2t인데 지금 최대 최소는 1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물론 여기서 더 그릴 수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에서 범주가 딱 나와 있습니다. t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대요. 0하고 파이 사이에서 같아지는 이 포인트를 찾으라 이 말이야. 알겠니?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럼 이 포인트들의 합을 물었죠. 그럼 굳이 이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좌우 대칭인 게 뻔하지. 그럼 얘들 둘이의 합이랑 얘 평균을 생각해 주면 되잖아. 그럼 얘들 둘이 합이 파이가 돼야지 한 복판이 2분의 파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얘들 둘이의 합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객관식 번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15번 정의역이 0에서 20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가 a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a하고 b의 곱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가조건 보세요. 가조건은 fx는 k 이거를 어떤 실수 k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야. 어떤 실수 k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 그래프상으로 생각하면 fx를 그려놓고 k라는 짝대기를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소리겠다. 그죠? 그 다음 나조건. 나조건은 fx 최대 fx의 맥시멈이 2루트 3이고 미니멈이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특이하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코사인 그래프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흘러가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X축, Y축 비교해놓고 보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조금 일어난다. 그지? 식을 보면 알잖아. 근데 뒤에 더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요 뒤편이 없기 때문에 아래 위로 이동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X축을 긋더라도 X축이 요 한복판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최대는 이거, 최소는 이거. 그래서 절대값이 똑같은 상황이거든? 근데 얘 최대값, 최소값을 봐. 최소는 마이너스 4인데 최대는 4가 아니지. 2루트 3이라고 했잖아. 아, 여기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면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까를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주기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B 때문에. 근데 주기가 0하고 20 사이에 이게 한 두세 주기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한 주기, 두 주기 막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4하고 마이너스 4 이거 두 개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가 마사고 최대가 2루트 3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야. 왜냐면 한 사이클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0하고 20 사이에 한 사이클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최대 최소는 무조건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그런 상황이 나와요. 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한 사이클이 안 들어가구나. 그러니까 20까지 하더라도 이게 한 주기가 되질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이고 여기가 20이란 말이야. 최대값이 있는 라인, 최소값이 있는 라인인데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한 주기가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근데 20까지 안에 한 주기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가 가능한데 최대는 4가 안 나오고 더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요 약간 삐져나간 거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0에서 20 사이를 보면 아, 최대는 4까지 못 올라가구나. 그래서 이거 뭐 평행이동 일어났다 하더라도 뭐 이런 모습일 거야. 그지? 이게 한 복판이란 말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4기 때문에 A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양수라는 말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fx를 조금만 정리할게. 4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b 값에 상관없이 x에 0을 대입해봐봐.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최대값은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죠? 그럼 0 대입해보세요.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예요. x에 0을 대입하면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이거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4는 2가 되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2야, 2. 근데 봐봐. 최대값 2루트 3이지? 그럼 얘가 최대값인 거야. 이게 2루트 3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얼마 집어넣어야 2루트 3이 나와요? 20을 대입해야 이 그래프는 2루트 3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 F20을 구하자. F20은 4 곱하기 코사인 20b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게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코사인 20b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얼마? 4로 나누었을 때 아닌데? 맞나? 아니야. 이거 잘못했다. 2루트 3인데, 그지? 내가 2분의 루트 3을 적었네. 2루트 3. 그래서 코사인 20b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지? 여기가 0이고, 만약에 여기가 2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1이겠지? 그럼 2분의 루트 3을 찍는 곳이 어디야?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1파이가 되면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생긴 한 주기에 여기 6분의 11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만 만족이 된다면 4배 했을 때 2루트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 20b 더하기 3분의 파이는 20b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가 된다. 양변에 6 곱할까? 양변에 6 곱하면 120b 플러스 6 곱하면 2파이. 그래서 120b는 9파이. 따라서 b는 120분의 9파이. 3으로 약분 40분의 3파이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4였잖아요. 10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번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20번 문제 20번 문제까지 이제 남은 거 16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들이 이 때문에 오히려 더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내 서술형 풀이가 맞는지도 봐달라고 말씀하시고, 선생님은 이 서술형 문제들 중에 뭐 딴 건 다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19번 같은 것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19번 요게 내가 봤을 때는 요 20번까지 중에 제일 그냥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번 같이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19번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얼마라고 한대? fn이라고 한다 했지, 그치? 자, 그 다음 루트 10은 얼마? 3.162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fn은 2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2라는 소리예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2이기 때문에 실제 로그 n은 2 이상 3 미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정수 부분이 2니까. 아시겠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쌤이 로그 n을 조금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얘 정수 부분 알잖아요. 2라고. 그 소수 부분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적어볼까? 그리고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이어야 된다는 게 큰 포인트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조건을 활용한 모든 풀이였고요. 나조건 한번 볼까요? 나조건 fn제곱. 얘는 로그 n제곱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f2n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쌤이랑 fn제곱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뭐다? 로그 n제곱의 정수 부분
그래서 2로그 n의 정수 부분은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맞니? 자, 2로그 n 같으면 요거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 2로그 n은 2 플러스 알파의 몇 배? 이게 로그 n이 2 플러스 알파니까 이 2 플러스 알파의 2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2배 하면 4. 얘도 2배 하면 2알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 정수 부분은 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수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수 부분은 2배 하면 항상 소수 부분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0.4 2배 하면 0.8 이건 가능해. 근데 0.7 2배 하면 1.4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소수 부분은 2배 했을 때 1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또 정수 부분으로 우리가 수정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2알파를 해도 얘가 2알파를 해더라도 얘가 소수 부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으려면 기존 알파 범위가 0하고 2분의 1 이 사이에 있어야지 2배를 하더라도 1을 못 넘으니까 그대로 소수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알파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봐. 2배 해도 소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수 부분이거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알파 값이 2분의 1 이상 1 미만일 때는 2배 하는 순간 1점 얼마가 돼버리지. 그러면 4 플러스 2알파에서 2알파는 더 이상 소수 부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1이 넘어가니까. 그럼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 넘어간 거 얘한테 줘버려야 돼. 그럼 얘가 뭘로 바뀌겠어? 한 개가 더 커지니까 5로 바뀌겠지? 그럼 얘 1을 줬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 n제곱의 표현을 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똑같은 거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F2n 있잖아요. 그죠? 자, F2n. 얘는 뜻이 뭐예요? 로그 2n. 로그 2n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로그 2 더하기 로그 n이야. 이해가니? 자, 한번 써볼까? 로그 n이 아까 2 플러스 알파였잖아. 그럼 2 플러스 알파 더하기 로그 2가 붙는다고. 오케이? 잘 봐봐. 이 알파가 소수 부분이었는데 로그 5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로그 5라면 이거 두 개 더 했을 때 로그 10이 되니까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까는 2분의 1로 끊어냈지만 이번에는 알파 값을 0과 로그 5를 기준으로 잡아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로그 5보다 만약에 작다면 두 개를 더해도 1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소수 부분이 되고요. 얘가 정수 부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알파 값이 로그 5 이상이다. 다시 알파 값이 로그 5 이상 1 미만이면 로그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대입했을 때 이게 1을 넘어가 버린다. 그럼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1 넘어가 버리면 소수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줘요. 그럼 어떻게 표현될 수도 있냐? 3. 그럼 여기다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로그 2에서 1을 빼줘야겠지.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이게 소수 부분, 이게 정수 부분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F2n의 정수 부분에서 3을 더했을 때 Fn제곱이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얘들 둘이 정수 부분이 3개가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3이면 3개 차이 나려면 6이 돼야 되는데 여기 6이 되는 게 없지. 그래서 우리가 F2n의 정수 부분이 2가 돼야 되고 얘가 2가 돼야 되고 3을 더했을 때 얘가 5가 되는 이 공통범주를 찾으셔야 된다.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공통범주가 되겠네. 되겠니? 자, 그래서 알파의 공통범주를 찾아봐. 알파의 공통범주를 찾으면 0에서 로그 5 사이, 2분의 1에서 1 사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쌤 수직선 그려볼까? 여기에 2분의 1 이상 1 미만,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상 로그 5 미만. 로그 5가 얼마쯤 되니? 대충 알고 있잖아요.
6990 아닌가? 로그 2가 0.3010이지. 0.3010을 빼면 0.6990이 될 거야. 로그 5는 0.6990.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죠. 여기에 로그 5가 있어요. 이 범주. 자, 그럼 공통범위가 이거지. 자, 그럼 끝났다. 로그 n 봐봐. 이제 얘를 끌고 오는 거야. 로그 n은 2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의 범위가 2분의 1 이상 로그 5 미만. 이렇게 되겠니? 자, 그래서 문제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 봐. 요걸로 이제 끌고 가면 돼. 로그 n이 2 이상 3 미만이라고 했죠? 뭐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지금 n 값의 개수를, 자연수 n 값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2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하면 되겠지, 그치? 요 부등호에다가 이 보이려나? 아, 보이겠죠? 자, 마무리. 여기다가 2를 더해봐요. 그럼 2 플러스 알파가 되죠. 2 더해봐요. 2분의 5가 되죠. 2 더해봐요. 2 더하면 얼마예요? 2가 로그 100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알파가 아까 누구였냐면 봐봐. 로그 n이잖아. 이렇게. 그럼 n 범위는 얘가 얼마겠어? 10의 2분의 5승. n이 10의 2분의 5승이니까 얼마가 돼? 100 루트 10. 5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루트 10의 근사값이 아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316.2가 되겠네. 그럼 100을 곱하면 316.2. 짜잔. 그래서 500 사이.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n의 개수를 헤아리면 317부터 499까지 183개가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원 특강은 요까지 범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답지에는 1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아요. 183이 맞습니다. 자, 이상.